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 그래도 예, 좀 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2심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요. 예, 의원님은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상했죠. 예상을 했다. 예, 예. 근데 사실 1심이 너무 이제 이게 집행유예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이게 확 뒤집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예, 같고 예, 예.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 이게 1심이 워낙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2심은 당연히 무죄다라는 목소리도 컸던 것은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 의원님께서는 무죄를 좀 확신하고 계셨습니까? 먼저 그 전에 네. 우리 오마이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이제 지지자분들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서울 고등 통무죄가 갖고 있는 통무죄. 상징성, 네. 효과, 그것이 갖는 전국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너무 빨리 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정리 너무 좀 파면 선고에만 그렇게 이제 막 우리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당연히 그게 제일 급합니다, 지금. 그렇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통무죄 선고의 역사적 의미는 네. 2년 반 동안 주구장창 진행된 검찰 독재, 야당 탄압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검찰 집단이 나라를 장악하고 네. 검찰권을 항시적으로 남용해 왔으며 그것은 오로지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고 국정이라는 것이 뭐 있질 않았고 경제나 외교나 안보나 뭐 민생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은 전무한 상태에서 오로지 야당을 탄압하는 검찰권의 남용만 있어 왔다. 그 증자가 공선법 위반의 기소였고 1심 재판 결과였습니다. 이 1심 재판 결과를 통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법을 아는 법조인조차도 예상하기가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만이 아니라 네. 꽤 진보적인 법률가조차도 두 건의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유죄가 나온 것이 그것이 전부가 다 뒤집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는 뒤집어질는지 모르지만 다른 하나는 뒤집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을 좀 꼼꼼히 챙겨본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이미 예정돼 있고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심 판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찰 독재의 공소장의 기초에서 내린 택도 안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2심 재판이 시작돼서 2심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 해가지고 경력이 적어도 20년 전으로 된 20년에 넘었을 겁니다. 굉장히 중견법관 부장판사들로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합의부로 가면 저도 옛날에 합의부 부원도 했지만 네. 뭐 4년차 판사 때 제가 모신다고 표현하는 부장판사 한 20년차 부장판사가 있고 4년차 5년차 배석이 있으면 이러한 약간의 서열이 분명히 구분되는 그런 재판부가 아니고 똑같은 경력의 재판부입니다. 이 세 분의 재판관이 완전한 합의가 없이는 그런 판결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세세하고 현미경처럼 모든 있을 법한 반대 주장에 검찰 측 반대 주장에 다 일일이 다 답을 내놓은 현미경 같은 판결입니다. 저는 이거는 상고가 되는 경우에 상고심인 대법관들이 헤아려 달라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판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재판을 뭐 상고심에 가서 쉽게 깨진다. 저는 그게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재판 진행 중에 바로 1심 판결, 잘못된 판결에 기초가 된 공소장을 재판을 진행하시는 재판장께서 재판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원인 대등재판부의 판사께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처음에 검찰이 약간 개기다가 속되게 표현하면 버티다가 공소장 변경을 마지못해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1심 판결의 기초가 허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부터. 그거부터. 그것은 예. 일종의 큰 암시고요. 예. 두 번째, 백현동 건에 대해서 너무 쟁점이 일찍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끝까지 뭐 백현동과 관련해서 재판 종결할 때까지 관심을 표하고 뭐 물어보고 한 게 없습니다. 조기에 3개월밖에 재판 안 했지만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조기에 쟁점 정리가 끝났습니다. 재판부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무슨 얘기냐? 예.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것이 결국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것이 예를 들어서 5 정도의 데시벨이라면 네. 이 백현동 거는 국토부 공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한 2 정도의 데시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죄가 되면 이거는 당연히 무죄가 되는 예.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사진 중에 제가 이렇게 주먹 쥐고 좀 이렇게 하는 그 사진 보셨죠? 예. 그 이거는 1호 김문기 사건,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골프 쳤냐 안 쳤냐, 이것이 뭐 안다 모른다고 관계 되느냐 안 되냐, 이거와 관련해서 무죄가 나는 걸 보고 네. 이거보다 데시벨이 낮은 소리가 낮은 백현동은 당연 무죄일 거라는 그 암시를 우리 의원들께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보신 분들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듯이 나온 재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상고심에 가면 무슨 파기 자판 이런 얘기 하는데 파기 자판을 어떻게 합니까? 파기 자판 1심과 2심이 천양지처로 달라졌고 1심 판결문의 문제점들을 2심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현미경 판결을 해놨는데 네. 그것을 대법원의 대법관님들이 예. 파기해서 이건 잘못됐어라고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양형.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양형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기한다는 얘기는 돌려보내. 2심의 통무죄를 돌려보내서 네.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인데 그러면 둘 중에 다 무죄된 것을 2개 다 잘못됐다. 다 유죄 취지로 파기하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데 형량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수가 없는 그 단위예요. 그래서 원심으로 서울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네. 파기 환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깨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전혀 없다고 단정한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파기 자판 얘기를 했는데 잘 파기 몰라서 환송- 그래요. 그 사람들 잘 몰라요. 몰라요. 예, 그 사람들 별로 잘 몰라요. 예. 아니,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파기 환송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파기 자판은 뭡니까, 의원님?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파기 즉 2심의 서울고등법원의 대등재판부의 내용은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무죄다. 예. 그냥 무죄가 아니라 미국의 법원에 나오는 말인데 당신은 not guilty일 뿐이지 innocent한 건 아니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당신은 완전 무고하지는 않아. 의심이 가.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증명이 충분히 돼 있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냥 not guilty 유죄가 아닐 뿐이야. 네. 이번 재판부는 not guilty가 아니라 innocent하다. 이재명 대표는 무고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무고하다. 예.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완전 무죄라는 그런 판단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대법관이 볼 때 아니다.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것인지가 관점사항. 13번의 재판 대법관 네.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소부에서 네. 즉 3명의 재판관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단할지 이걸 판단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기한다. 즉 2심의 완전 통무죄를 이는 유죄, 이는 무죄, 혹은 이는 무죄, 이는 유죄, 뭐 이런 식으로 네. 파기. 파기. 예, 파기. 다음에 그렇지만 1심과 2심한테 맡기기는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대법관 네. 판단해 주겠어. 이게 파기 자판입니다. 근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파기 자판. 아주 드문 일이고 예. 1심과 2심이 견해가 동일해서 굳이 원심으로 즉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네. 충분히 대법관들이 우리가 그냥 그냥? 자판해도 1심과 2심이 누가 뭐 특별히 시비 걸 일 없고 누가 불만 표할 일이 없는 네.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참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다. 잘 몰라서 잘 그렇다니까요. 모르고 예.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게 쌓이면 죄가 네. 됩니다.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를 펴고 있지만 이번 판단으로 싹 다 정리가 됐다라고 우리가 보겠고요. 자, 이제 오늘 벌써 이제 1시간 정도 네. 오늘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충분히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기운 다 떨어졌습니다. 기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네. 최상목 대행이 그 부총리 대행이 아니죠. 최상목 부총리가 예, 지금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1억 7천만 원어치 미국채 미국채. 그 장기국채입니다.
중국이 중국은 다 팔았어요. 관계도 나쁠 뿐더러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걸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거 그때는 팔고 지금은 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이 올라가야지. 즉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야지 그렇죠. 돈을 버는 구조예요. 예. 더군다나 장기 국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첫째,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그는 개인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그널입니다. 사인입니다. 경제 주체들에 대한 사인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금반언, 금알금자, 네. 반할반자, 말씀원자. 자기가 한 말에 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철학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성목 부총리가 꼭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져야 됩니다. 예, 책임 책임져야 물어야 된다. 됩니다. 책임 물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예. 들어보고요. 오늘 의원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네. 의원님 말씀에 희망을 얻는다는 분도 있고, 또 네. 한간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예. 분도 있고, 충분히 제가 다 감수하고 간론을박이 있는데, 감수하고 그러나 나라를 위한 진정한 마음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